2박 3일 동안의 남북 정상회담이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북한 비핵화와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백두산에서 남과 북의 정상이 최초로 손을 맞잡기도 하면서 감동적인 장면도 꽤 있었습니다. 그동안 프레스센터에 나가 있었던 취재기자와 함께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와 의의 그리고 전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기자,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글쎄요, 물론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큰 성과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단연 비핵화입니다. 예. 그 비핵화라는 게 이번에 가장 큰 진전이 있었던 분야죠. 그 9월 평양 공동선언 중에서 비핵화 내용을 따져보면 우선은 그 동창리에 있는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하면 영변 핵시설도 영구적으로 폐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를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구적인 폐기라는 말을 썼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계속 꾸준히 요구해왔던 불가역적인 폐기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처음으로 동창리와 영변이라고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지목했습니다. 그동안은 그 북한이 비핵화 과정에 대해서 한 번도 구체적인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 외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할 문제다라는 입장을 보이며 우리와 논의하는 것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미 대화가 순탄하지만은 않고 또 북미 대화의 진전이 남북관계 발전과 긴밀히 연계된다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 하게 되면서 북한도 우리에게 북미 대화의 중재를 요청하는 한편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의를 하였습니다. 네, 그동안 북한은 그 비핵화에 대해서 미국하고만 대화를 하겠다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태도를 바꾼 겁니다. 남한과도 구체적으로 비핵화에 대해서 대화를 하겠다라는 게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중재를 좀 해달라라고 하는 그 의존도가 매우 더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덕분에 남북한 정상 간에 큰 진전이 있었고 물론 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북미 간에 직접적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도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인 거죠.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이제 앞으로는 북미 간의 대화가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문 대통령은 23일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그리고 24일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해달라라고 주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뜻도 전달을 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북미 대화 재개는 이미 분위기가 충분히 무르익은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서한을 받았다. 그리고 남북한 관계에서 엄청난 진전이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다음 주 유엔 총회 기간에 리용호 외무상과 뉴욕에서 만나자라고 제안하기도 했고요. 또 2021년 1월까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비핵화를 종료하자라는 시간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다음 달에도 북미 정상회담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소식도 한번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경제계에서는 이번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저 기대감뿐이었다면 이번에는 대기업 총수들이 함께 갔기 때문에 뭔가가 있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물론 미국의 대북 제재도 풀려야 되는 문제고 기업들이 개인적으로 가서 하겠습니다라고 당연히 언급은 못 하겠으나 너무 뭐가 안 나온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이건 좀 분위기가 어떤가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발표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북미 관계에서 특히 이제 미국이 그 북핵 때문에 지금 경제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미국의 그 제재가 풀리기 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방북한 인사들을 보면 최태원 SK 회장, 이재용 삼성 부회장, 그다음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그리고 그 오영식 코레일 사장 등등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방북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당장 발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 이런 그 경협 성과는 미국의 경제 제재가 풀리면 아마 그때서는 본격적으로 발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비핵화라는 성과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현대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아무래도 금강산 관광에 대한 그 희망이 굉장히 클 겁니다. 예. 그래서 현정은 회장은 앞으로도 넘어야 할 많은 장애물이 있을 거다. 그렇지만 일희일비하지 않고 남북 그 경협에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겠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작은 하지만 그 눈여겨볼 만한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을 하자라고 해서 연내에 착공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남과 북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철도를 따라서 아마 남북 경협도 같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 또 내년에 있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도 같이 하기로 했고, 앞으로 굳이 경협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낸 게 아닌가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좀 놀랍기도 하고 그리고 감동적이었던 장면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보면서도 이게 실화인가 싶을 정도의 장면들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그 우리가 사진 또는 그림으로만 봤던 백두산 천지를 우리가 찍은 영상으로 보게 예. 됐죠. 근데 그 가운데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같이 손을 잡고 천지를 간 겁니다. 이거는 사상 최초의 일이죠. 그래서 거기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백두산 천지에 올라서 국민들이 굳이 중국이 아니라 북한 땅을 통해서 백두산 관광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또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문 대통령의 다짐이기도 했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도 육로를 통해서 또는 이제 삼지연 공항을 통해서 백두산을 관광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됩니다. 이틀째 저녁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능라도 5월 1일 경기장에서 평양 시민들을 상대로 연설을 했습니다. 예. 15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의 소개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한 거죠. 남한의 최고 지도자가 북한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같이 한번 그 현장을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의 이 순간 역시 역사는 훌륭한 화폭으로 길이 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문재인 대통령에게 열광적인 박수와 열렬한 환호를 보내줍시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서 회담을 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 베이징이나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했지만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북한에 방문을 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공항 영접을 나온 것도 사상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외국의 정상회담 사례에서도 이런 광경은 쉽게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연내에 새로운 역사가 또 쓰여질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로 예. 방문을 하게 될 건데요. 그때는 또 사상 최초의 감동적인 장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북미 간의 정상이 만나서 지금까지 약간 답보 상태였던 그 관계도 다시 한번 좀 개선을 시키면서 정말 홀가분하게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서울을 좀 방문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2박 3일간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주요 의의들 그리고 키포인트들 이재경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